책 읽는 것만 따로 녹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좀 늦게 했네. 아무튼 우리 채권 부서의 직원에게서 여러 통의 편지를 받은 후 이 고객은 여행 가방을 싸서 시카고로 왔고 단숨에 내 사무실까지 달려와서 그 돈을 내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트머 양모에서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말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도 느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하고픈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시카고까지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채권 부서가 고객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다른 고객들도 화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할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다소 실망했던 것 같아요. 저를 단단히 혼낼 생각에 시카고까지 왔는데 제가 싸우려 들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니 말입니다. 장부에서 15달러는 지우고 앞으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세심한 사람이고 봐야 할 계좌가 하나밖에 없는 데 비해 우리 직원들은 수천 개의 계좌를 들여봐야 하니 아마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했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 입장이라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했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다른 양모회사를 추천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탈님 어서와요. 예전에 그 사람이 시카고에 오면 같이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같이 점심을 하자고 제안했죠. 그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후 다시 사무실로 온 그 사람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누그러져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그에게 보여주었듯 공정한 태도를 가져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회계 장부를 다시 훑어보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곤 15달러 수표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사과의 글과 함께요. 나중에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아들의 가운데 이름을 데트머라고 붙였고 22년 죽을 때까지 친구로 고객으로 남았습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온 가난한 소년이 방과 후 주당 50센트를 받으며 백화점의 유리를 닦고 있었다. 집이 워낙 가난한 소년은 매일같이 바구니를 허리에 끼고 길거리에 나가 도로의 배수로에서 연료를 배달하는 석탄 마차가 흘린 조각들을 긁어모았다. 에드워드 버크라는 이 소년은 평생에 걸쳐 학교를 6년도 채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미국 언론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잡지 편집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하자면 길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이용하며 시작했다. 그는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온의 사환이 되어 주당 6달러 25센트를 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그는 한시라도 배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독학을 시작했다. 포크는 차비를 아끼고 점심을 걸러가며 돈을 모아 미국인 전기 사진을 샀다. 전기 사전을 샀다. 그리고 당시로는 듣도 보다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유명 인사들의 전기를 읽고 난 후, 음,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찌릿찌릿 전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행적을 적은 기록을 말한답니다. 저는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해줄 말이 없냐고 묻는 편지를 보냈다. 보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에 출마했던 제임스 가필드 장군에겐 한때 운하에서 배를 견인하는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가필드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랜트 장군에게 어떤 전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랜트는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고, 이내 14살 난 소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보냈다. 보크는 에머슨에게도 편지를 써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웨스턴 유니온사의 사원으로 일하던 소녀는 얼마 안 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에머슨, 필립 브룩스, 올리버 웬들 홈스, 롱펠로, 링컨 여사, 루이자 메이 올컷, 셔먼 장군, 제이퍼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이었다. 보크는 이 저명한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휴가를 내어 이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환대를 받으며 머물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위인들은 보크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야망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보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유명인사 인터뷰 분야에선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아이작 마커슨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듣지 않아서라고 못 박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에 해야 할 말이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귀를 열어놓지 않죠. 저명한 인사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하죠.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희귀한 능력 같아요. 유명 인사들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갈망하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는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전화를 걸 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남북 전쟁 중 가장 암울했던 순간,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워싱턴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같이 논의할 문제가 있다 그랬다. 친구는 백악관을 찾았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 몇 시간이고 얘기했다. 노예 해방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모든 주장을 검토했고, 노예를 해방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하는, 또 노예를 해방하지 않을까봐 그를 비판하는 편지와 신문 기사들을 읽었다. 몇 시간을 얘기한 다음 링컨은 오랜 이웃 친구와 약수를 하고 잘 가라는 인사를 한 후 일리노이로 돌려보냈다. 링컨은 옛 친구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모든 이야기는 링컨 혼자 다 했다. 그게 그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던 것 같다. 대통령은 이야기를 한 다음 훨씬 편해 보였어요. 옛 친구가 말했다. 링컨은 충고를 바랬던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화가 솟구친 고객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불만을 가진 직원도 마음을 다친 친구도 모두 그것을 원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의 한가로운 수다나 들으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바로 치고 들어가 말하는 도중에 말허리를 끊어라.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 나는 알고 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 대학교에 있는 친구랍니다. 놀랍게도 이 중 몇몇은 사교계 명사다. 지겨운 사람들, 이들은 모두 지겨운 사람들이다. 자신의 잘난 맛에 중독되어 있고 자만에 취해 있는 지겨운 사람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런 박사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다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저는 저 혼자 책 읽을 때는 그 뭐 영어 이름 나온다 싶으면 넘기거든요. 그냥 눈으로 읽을 때도 안 읽거든. 근데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읽고 있어요. 아무튼 버틀러 박사는 말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찰스 노셈 리 여사가 말하듯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해라. 음,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해라. 그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라. 좋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의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의 목에 난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건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확 와닿지 않나요?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를 기억하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의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중요하고 그의 목에 난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건의 지진보다 중요하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를 기억하라. 이게 너무 재밌어.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네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메모 좀 하고 갈게요. 이 한 장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소음 제거를 켜놔서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와 클릭하는 소리가 안 들렸겠지만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로 밑줄을 긋고 메모는 메모대로 하고 있었답니다.
오케이. 타이핑이 그렇게까지 빠른 편은 아니지만 느린 편도 아니랍니다. 5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법.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찾아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가말리엘 브래드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주제가 카우보이든 루스벨트 자신이 이끌었던 기병대든 뉴욕의 정치인 혹은 외교관이든 루스벨트는 할 말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루스벨트는 그 전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를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다. 모든 지도자들이 루스벨트도 어떤 사람, 뭔가 좀 이 책을 읽다 보면 뭐 약간 사람들의 심리, 우리가 망각하고 있던 사실, 이런 내용이 주다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저스트 채팅 주제를 검토하는 스트리머분이 제 주변에도 계시거든요.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다. 모든 지도자들처럼 루스벨트도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왕도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일대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상냥한 윌리엄 라이언스 펠스는 일찍이 교훈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논문 인간의 본성에서 이렇게 말했다. 8살 때 후서토닉 강가 스트랫퍼드에 있는 리비 릴린스 고모 집에서 주말을 보낸 적이 있다. 중년의 남성이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고모와 정겹게 토닥거린 다음 내게 관심을 보여주었다. 당시에 나는 보트에 미쳐 있었다. 그분은 정말 재밌게 그 주제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이 가시고 난 후 나는 그분에 대한 인상을 쏟아냈다. 대단한 분이야. 정말 보트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이시구나. 고모는 그분이 뉴욕의 변호사이며 보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주제에 조그만한 흥미도 없는 분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면 왜 그분이 내내 보트 이야기만 하셨을까요? 그분이 신사이기 때문이지. 그분은 너가 보트에 관심이 있는 걸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너가 흥미로워하는 너를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거지. 상냥한 행동을 하신 거야. 그리고 펠프스는 덧붙였다. 나는 고모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이 장을 쓰고 있는 내 앞에는 에드워드 찰리프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다. 찰리프는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열심히인 사람이다. 하루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어요. 유럽에서 대규모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임박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잼버리는 야영을 뜻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체 중 한 곳의 사장이 그 행사에 갈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길 바랬죠. 다행히도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분이 100만 달러의 수표를 발행하곤 수표가 취소되자 그 수표를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수표를 좀 볼 수 있겠냐고 물었죠. 100만 달러의 수표라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실로 100만 달러 수표를 본 일이 있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분은 기꺼이 그 수표를 제게 보여주셨죠. 저는 그 수표를 찬탄하고 바라보곤 어떻게 이 수표가 발행되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죠. 눈치챘겠지만
살리프 씨는 보이스카우트, 유럽의 잼버리는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인터뷰하던 분이 말씀하셨죠. 오, 근데 절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저는 제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분은 제가 원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당장 그것도 훨씬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분께 아이 하나만 유럽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5명의 저까지 보내주시고 1,000달러짜리 신용장을 주시고 무려 7주나 유럽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유럽에 있는 지사장들에게 소개장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우리를 돌봐주셨고 친히 파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그리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저희 아이들 중 부모가 안 계신 아이들 몇몇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있고요. 우리 그룹에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를 제가 몰랐더라면, 먼저 그 주제로 분위기를 띄우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그에게 다가가긴 10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소중한 방법이 비즈니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이제 그만 알아보자. 이제 그만 알아보자. 어, 음, 그, 하지 않을까? 물론 책 읽는 건 재밌지만, 진짜 잘 것 같은데. 예쁜 꿈 꿔. 좋은 꿈 꾸고, 잘 자요. 어, 이제 살살 갈까? 이제 슬쩍 갈까?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